과거, 3년 전 어느 날 늦은 저녁. 아, 성미야, 그만 울어. 너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울기만 하고 있잖아. 이러다 너까지 잘못될까 너무 걱정돼. 너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자책하는 모습 보이면 수환 씨가 어떻게 맘 편히 가겠어? 어? 그러니까 뭐라도 좀 먹고 쉬자, 제발. 어? 내가 빨리 오라 그래서 급하게 오다 사고 난 거잖아. 다 나 때문인데 내가 어떻게 밥을 먹어? 내가 어떻게 잠을 자냐고. 우리 오빠 불쌍해서 어떡해. 지수야, 우리 오빠 너무 불쌍해.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장난치려고 살짝 꼬집는 것도 엄청 아파하고 미보다 약해서 바로 멍이 드는 사람인데 교통사고라니. 아직까지도 오빠 몸에 있던 상처랑 멍들이 또렷하게 생각나서 미치겠어. 알지, 네 맘 다 알아. 그래도 성미야, 너까지 잘못되기라도 하면 너희 부모님이랑 시댁 어른들은 어떻게 버티시겠어. 그분들은 다 너만 바라보고 계실 텐데. 내가 이렇게 무너져 내려버리면 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 너 계속 이러면 수환 씨도 편히 눈 못 감아. 여기나 너 두고 먼저 가는 게 미안해할 사람 발목 잡으면 안 되는 거잖아. 어? 내일 새벽에 발인까지 버티려면 지금이라도 좀 쉬어야 돼. 손님도 계속 오는데. 이러다 너 진짜 쓰러지니까 내 말 들어, 성미야. 어? 어? 누가 오셨는데? 수아나, 이 자식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 세상에,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게 무슨 봉변이냐고. 이 새끼, 결혼할 때 받은 대출 거의 다 갚았다고, 이제 임신 준비할 거라면서 신나 있었는데, 평소에 운전할 때 과속한번 하지도 않을 정도로 우리 중에 제일 성실하고 건강하던 놈이 하루아침에 이게 무슨. 재수 씨 눈에 밟혀서 어떻게 가려고. 사랑하던 재수 씨를 두고, 내 가슴이 더 아린다, 아려. 우리도 이렇게 믿기 힘들고 속상한데 재수씨는 오죽하겠어. 너희도 기억하지? 우리한테 재수씨 처음 인사시켜줄 때부터 지금까지 마음이 식기는커녕 더 타오르던 거.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소중하고 안고 있어도 안고 싶고 붙어 있어도 더 붙고 있고 싶다고 우리한테 얼마나 자랑을 했었는데. 아휴, 누가 아니래. 우리가 수환이 대신 재수씨 챙기고 들여다보고 그래야지. 친구 줬던 게 뭐겠냐. 우리가 그렇게 해야 이 자식이 조금이라도 편히 눈을 감을 거냐. 친구들 믿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잘 보내줘야지. 아휴, 오셨어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오빠랑 가장 친하고 제일 좋아하는 친구분들이 다 모였는데 저희 오빠만 없네요. 언제라도 버선발로 마중 나오던 사람이 어딜 간 건지. 저는 오빠가 죽었다는 게 너무 믿기지가 않는데 저 정말 어떡하면 좋아요? 우리 오빠 불쌍해서 어떡하냐고요. 지금도 너무 보고 싶고 그리운데 앞으로 혼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유, 재수씨. 저희도 이렇게 가슴이 미어 터지는데 재수씨는 오죽하시겠어요. 사고 소식 듣고 얼마나 놀라셨을까. 아이,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왔어야 됐는데 다들 일이 늦게 끝나서.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수환이 곁에 끝까지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방에서 잠시라도 누워있다 오셔요. 아니에요. 내일 모레 발이 나게 되면 오빠 보고 싶어도 영영 못 볼 텐데 지금은 옆에 있진 않아도 그나마 곁에 있다는 느낌은 느낄 수 있잖아요. 오빠 보내기 전까지 이렇게 가까이에 있고 싶어요. 저 정말 괜찮으니까 여기 있게 해주세요. 저 저희 부모님이 찾으셔서 잠깐 다녀올 테니까 식사라도 먼저 하고 계시면 다시 올게요. 잠시만요. 어휴, 재수씨 얼굴이 말이 아니네. 얼마 전에 뵀을 때보다 엄청 야윈 것 같아. 우리도 이렇게 속상한데 수환이 이 자식은 재수씨 밟혀서 어떻게 거냐. 그게 죽고 못 살더니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떠나는 사람의 심정은 어떻겠냐고. 참 학생 때나 뭐나 쓸데없는 걱정까지 사서 하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던 놈이
교통사고로 죽을 줄 누가 알았겠냐. 이래서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안 된다는데 하필 비 오는 날에 왜 급하게 달리냐고. 재수 씨가 빨리 오라고 했다면서. 뭐 때문에 재수 씨가 죄책감이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재수 씨 앞에선 그러지 마. 그나저나 난 자꾸 현실적인 문제가 걱정이 되네. 너희도 들었잖아. 대출금 다 갚았으니까 일 쉬면서 임신 준비한다고 수환이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한다고. 근데 수환이가 죽어버렸으니 어떻게 생활하실지가 참. 다시 일 다니시겠지? 아, 너 아직 모르는구나. 주환이가 틈틈이 주식 공부를 했었는데 대출금 갚자마자 투자해서 완전 흑전났었잖아. 하락세 보일 때도 빼지 않고 버티더니 다시 상승해서 투자금에서는 물론이고 꽤 많이 이익 봤어. 걔가 재수 씨한테 쓰는 거 말곤 돈 쓰지 않아서 여유자금 생길 때마다 적금 들고 해서 일부 알부자라고 소문까지 났었지 뭐. 솔직히 그런 소식 들으면 배 아플 만도 한데 뭐 수환이는 워낙 성실하던 애라 시샘은커녕 진심으로 축하한단 말이 나오더라. 아무튼 내 친구지만 존경스러워. 그것뿐이야. 대출 때문에 빠듯하게 살면서도 결혼과 동시에 여러 보험 들어놨었잖아. 장례식장에서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사망보험금으로만 몇 억은 나올걸? 주한이가 남긴 주식에 적금 통장에 보험금까지 합치면 재수씨가 이러지 않더라도 혼자서 몇십 년은 여유롭게 살 수 있어. 사소한 일에도 준비성이 철저하던 놈이었는데 이런 것까지 철저할 줄이야. 아휴, 암만 돈이 많다 해도 사랑하는 남편이 없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지만 재수씨 위해서 재산 남기고 가서 뭐 다행이지 뭐. 수환이가 그렇게나 재산이 많았더니 내가 한잔하자고 불러도 돈 없다면서 거절하길래 난 아직도 상황이 많이 힘든 줄 알았거든. 대단하네. 봉급만 해도 몇 억이면 주식이랑 적금 통장 합치면 어마어마하겠네. 새끼. 내가 돈 빌려달라 할 땐 먹고 죽을 돈도 없다고 잡아대더니 괜히 서운하네. 야, 이씨, 너는 참 얘나 지금이나 수원이 잘 사는 꼴을 못 보더라. 재수씨랑 잘 살려고 온갖 노력을 하면서 모은 재산인데 그거를 왜 빌려주냐? 그러나 넌 수환이 힘들 때 뭐라도 도움 준 적이 있어? 말뿐인 위로만 해줬지.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단톡에서도 잠수 타던 놈이 이제 와서 서운하게 뭐가 서운하다고 툴툴거려. 그래, 야 다른 것도 아니고 수환이 장례식장에서 돈 안 빌려줬다고 서운하단 말하는 건 좀 아니다. 암만 힘들어도 투정부릴 애도 아니었지만 수환이가 뭐 우리한테 도움 받을 거 다 받아놓고 입을 싹 닦은 것도 아니고 아낄 거 아끼면서 혼자 힘으로 쌓아온 재산인데 그걸로 뭘 하든 우리가 상관할 일은 아니지. 겉은 데다 쓰거나 남 좋은 일 시키려 한 게 아니라 재수씨를 위해서 불린 재산이라면 더더욱. 김성지, 너 혹시라도 재수씨한테 수환이 얘기 들먹이면서 돈 빌려달란 말 하기만 해봐. 친구고 나발이고 다시는 안 볼 테니까 알았어? 야, 참 날 뭘로 보고. 야, 나도 그 정도 인격은 있는 사람이거든? 나도 힘든 상황이 있었으니까 수환이가 거절했을 당시에 서운했다 이거지 뭐. 내가 무슨 고지도 아니고. 그리고 나도 혼자 힘으로 극복해서 지금은 먹고 살만 하거든. 암만 질투심이 많더라도 친구 목숨값까지 욕심낼 정도로 인간 말종은 아니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그래, 네가 철은 좀 없어도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니까. 믿을게. 아무튼 간에 재수씨가 다시 일을 하든 안 하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정도 재산 남기고 갔으니까 그건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억만금이 있다 해도 갑자기 남편이 사고를 죽었으니 이걸 어떻게 극복하실지. 사는 게 아닐 텐데 이걸 어떡하냐 진짜. 주 6, 7일씩 일을 하면서도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는 뭐나 경조사에 수환이가 제일 먼저 와서 끝까지 남아있어줬잖아. 난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새벽이었는데 장례식장 잡자마자 수환이가 와준 게 아직도 너무 고마워. 솔직히 부모님이야 그렇다 쳐도 어떤 친구가 조부모님 장례식장에 와서 발이 나고 집에 갈 때까지 옆에 있어주겠냐. 에휴, 그 고마운 마음을 다 갚아줄 순 없겠지만 우리가 수환이 뭐까지 재수씨 잘 챙겨드려야지. 그래야 수환이도 우리 믿고 편하게 눈 감을 수 있지 않겠어? 그렇게라도 수환이 마음 편하게 만들어주자 우리. 그래, 그래야지. 너희보다 내가 그나마 부친성도 좋고 재수씨를 더 자주 봤었으니까 틈틈이 연락도 하고 해야겠다. 말로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직접 챙겨줘야 재수씨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시겠어?
물론 부담스럽게 한다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참나, 오해는 무슨 오해? 내가 그렇게 해준다면 우리도 훨씬 편하지. 우린 재수 씨랑 교류가 별로 없어서 그렇지.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했던 참이거든. 우리도 종종 연락도 하고 찾아뵙겠지만은 주한이랑 너랑 재수 씨랑 잘 어울렸었으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잘 챙겨드려. 현재 3년 뒤 어느 주말. 아유, 어쩜 이렇게 다정한 남편이 있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을 그냥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주니 나지 않을 수가 없지. 우리 집 영감탱이는 여번 첫날에만 잠깐 공둥이 붙이고 있더니 그 뒤로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코빼기도 보이질 않잖아. 세상은 정말 결혼 잘했네. 어? 좋은 신랑 만났어. 내 말이 그 말이야. 우리야 나이 먹고 툭하면 다치고 입원 안 되지만 젊은 세대기 교통사고 당해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알아눕기만 했었는데 지금은 혼자서 돌아다닐 수도 있고 밥도 잘 먹는데 뭐. 이제 온전한 기억만 되찾으면 되겠네. 그게 다 옆에서 남편이 사랑으로 보살펴줘서 그런 거야. 알지? 긴급 수술 받고 나서 처음 딱 깼을 때 처음 붙잡고 울고 있는 신랑들은 누구냐고 물어볼 때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교통사고가 얼마나 심하게 났던지 하늘로 푹 떴다가 머리로 먼저 떨어질 때던데 암만 수술이 잘 됐어도 후유증으로 기억을 잃어버렸으니 초상집이 따로 없었지. 이제야 하는 말이지만 그동안 새댁 남편이 엄청 고생했어. 사고 당신은 물론이고 남편도 못 알아보고 하물며 젓가락질하는 법도 까먹어서 한동안은 수저로만 밥 먹었었잖아. 남편이 다가가려면 손살을 치면서 다가오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볼 때마다 내가 괜히 속상하고 마음 아팠었는데 남편의 진심과 정성이 통한 건지 금세 하나 둘씩 잃어버리던 기억이 돌아오고 있잖아. 정말 잘 됐지 뭐.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도 사고에 대한 것도 그렇고 뜨문뜨문 날아간 기억들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돌아오는 게 느껴져요. 잠깐이라도 저희 신랑을 못 알아봐서인지 뭔가 그리워하다가 오랜만에 만나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참 제가 생각해도 저희 신랑 같은 사람을 어떻게 만난 건지 신기할 따름이네요. 의사 선생님께서 땅에 머리부터 떨어졌는데도 사진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부터가 기적이니까 억지로 기억 되찾으려 하지 말고 천천히 하자 그러셨는데 저한텐 그게 나름대로 스트레스였거든요. 기억을 되찾고 싶어도 아무것도 떠오르지가 않아서 모든 게 낯설고 무섭고 그랬는데 신랑 덕에 이만큼 기억과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침 저녁마다 출근 도장 찍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간호하겠다고 찾아오니 고맙긴 해도 미안한 마음이 커서 하루빨리 모든 기억을 되찾고 싶은데 그 마음처럼 쉽게 되질 않네요. 여보! 여보가 먹고 싶다고 했던 오렌지 사왔어. 어머님 것들까지 넉넉하게 사왔으니까 다 같이 나눠 먹자. 내가 깎아줄게. 진짜? 고마워 여보. 병실 안에만 있어서인지 상큼한 게 땡겼는데 얘기하자마자 바로 사와주고 역시 우리 남편밖에 없다. 당신 시장 다녀오는 동안 어머님들이 당신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해주는지 알아? 나한테 좋은 남편 잘 만났다고 앞으로 당신한테 엄청 잘하래. 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뭘. 우리 여보야 나한테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더 하지 않아도 돼. 다음에 당신 교통사고 났다는 연락받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고 수술 끝나고 눈 떴을 때 나 알아보지 못하는 여보 보고서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었어. 근데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내 옆에 살아있고 또 조금씩 기억을 다시 되찾고 있잖아. 난 그걸로 충분히 당신한테 고마워. 아이고 정말 말도 엄청 이쁘게 하네. 새댁은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그나저나 집 몸도 많이 괜찮아졌는데 슬슬 병문안 오라 해도 되지 않아? 기억을 찾으려면 여러 사람 만나는 게 도움될 텐데 친구나 지인들 보고 병문안 오라고 해서 얘기 좀 나눠봐.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기억을 되찾을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도 너무 멀쩡한 몸과 정신으로 병실에만 있으려니 지겹기도 하고 몸이 찌뿌둥해서 조만간 친구들 좀 불러달라고 하려 했어요. 사고 나면서 핸드폰이 완전 산산조각 나서 신랑이 폐기했다던데 사고 난 줄도 모르고 그냥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면서 사람들이 걱정할 것 같은데
이제라도 다시 핸드폰 사서 연락해 봐야죠. 그치, 여보? 어? 그게 있잖아.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난 그 의견에 좀 반대야. 여보가 많이 답답해하는 건 잘 아는데, 뭐랄까. 너무 갑작스럽게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많은 정보들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될 텐데, 그럼 당신도 과부하가 오지 않을까? 의사 선생님께서 무리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 아직 되찾은 기억보다 잃어버린 기억이 더 많은데, 자칫 잘못하다 쓰러지기라도 할까봐. 그래서 난 좀 더 천천히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어. 아니, 내가 기억을 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전부 다 많이 괜찮아졌고, 예전 사람들 만나야 기억을 더 빨리 되찾을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갑자기 연락 끊겨서 다들 걱정하고 있을 텐데, 적어도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만났다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나 보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아, 상처받을까 봐 당신이 완전 괜찮아질 때까지 말 안 하려 했는데, 사실, 당신 사고 나기 몇 달 전에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랑 크게 다퉈서 서로 연락도 안 하는 상태였어. 연을 끝내 만회하면서 꽤 큰 다툼이었어서. 지금 연락 들어봤자 좋은 소리 못 들을 거야. 미리 말해줬어야 되는데 미안. 가뜩이나 불안정한데 먼저 손 내밀려다가 거절이라도 당하면 당신이 더 힘들까 봐. 뭐? 우리 부모님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 도대체 무슨 이유를 써왔길래 영까지 끊으려고 하시지? 사춘기 때야 반항심에 자주 트러블이 일어나긴 했어도 성인 된 이후로는 엄청 화목하게 잘 지냈었는데, 아, 그렇게 큰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 보니 머리가 진짜 어떻게 되긴 됐나 보다. 그래도 좋은 소린 못 듣더라도 다른 것도 아니고 사고 당해서 입원해 있단 건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내 기억 속 부모님이라면 아무리 싸워서 사이가 틀어졌대도 자식한테 큰일이 생겼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면 더 화나고 서운해 하실 것 같은데. 그래, 나도 알아.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은 얼마나 좋으신 분들인지 다 안다고. 근데 두 분도 나이를 드시다 보니 정감 많이 달라지셨어. 당신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용돈을 요구하시더니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생활이 빠듯해질 정도로 큰 액수를 원하시길래 몇 번은 해드렸지만 점점 우리 둘이 다투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 얘기했었거든. 그때부터 완전 180도 돌변하셔서는 다시 키워봤자 소용없다. 결혼했다고 부모는 나몰라라 한다. 다른 집 자식들은 어떻게 해서든 효도를 더해드리려고 노력한다는데 어떻게 하나뿐인 딸이 그럴 수가 있냐. 이럴 줄 알았으면 여러 명 낳을 걸 그랬다는 둥 비수를 꽂는 말들 하시면서 노발대발 하셨죠 뭐. 그 말들에 당신이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장모님께서 내 욕까지 하시는 바람에 거기서 터져버린 거야. 당신이 나한테도 연락 절대 하지 말라면서 핸드폰 가져가서 차단까지 해버렸는데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게 아니었음. 내가 진작에 두 분께 소식 전하고 모셔왔겠지. 왜 당신한테 지금까지 얘기 꺼내지 않았겠어. 당신이 기억하는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언제적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은 많이 다르니까 어떤 말을 들어도 충격받지 않을 정도로 괜찮아졌을 때 그때 만나뵀으면 좋겠어.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 부모님이 그러실 줄은 정말 몰랐는데. 하긴 나랑 연락하고 지냈었음. 갑자기 연락 끊겼을 때 당신한테 전화해서 무슨 일 있는지 물어보셨겠지.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는 게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래서였다니 참. 내가 알던 우리 부모님은 자식이 나밖에 없어서 어릴 때부터 엄청 지극정성으로 나 키워주셨고 언제나 많은 사랑을 주셨던 분들이라 따뜻한 기억만 떠올라서 내심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있었거든. 근데 아무리 부모님이라 해도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는 건 안 되잖아. 게다가 사위를 욕하다니. 돈에 욕심도 없으셨던 분들이었는데 어쩌다 그렇게 되신 건지. 아, 차라리 이런 건 지금처럼 기억 못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당신이 나한테 어떤 사람인데 당신처럼 내 생각해주는 사람이 괜히 그랬겠어? 내 생각이 짧았나 보다. 미안해 여보. 아니야, 당신 나한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오히려 내가 중간에서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상황이 이렇게 악화될 때까지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게 더 미안하지. 내가 능력이 좋아서 장모님과 장인어른 원하시는 만큼 용돈 드렸음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아휴,
이럴 때 친구들이라도 곁에 있었으면 당신한테 더 도움됐을 텐데. 친구들하고는 더 오래전에 연애를 끊었으니 참. 나 하나 지키겠다고 친구들의 부모님까지 정리한 당신을 보면 미안해서 할 말이 없다. 다 내가 부족해서 그러지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이렇게 옆에서 챙겨줄 수밖에 없으니 뭔.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 덕에 내가 이렇게까지 빨리 건강해질 수 있었고 온전히 쉬는 날도 없이 내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병건해줬다는 거 여기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야. 난 지금도 사고 난 뒤에 처음 눈 떴을 때 당신을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고 나 그동안 당신과의 추억을 기억하지 못해서 미안해 죽겠어. 누군지도 모르는 나위에서 낮이고 밤이고 옆에 딱 달라붙어서 아기 대하듯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줬잖아.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야. 당신 진심이 느껴져서 나도 마음 열 수 있었고 이렇게까지 호전된 거니까 제발 당신 탓이란 얘기는 하지 마. 어? 그래도 나 때문에 당신 인간관계가 다 망가진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네.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다는 거 알고 나선 학생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하고 단번에 연락을 끊었잖아. 아, 누가 봐도 당신이 더 아까운 사람이고 나보다 훨씬 더 좋은 남자 만나도 되는데 능력도 뭣도 없는 나랑 결혼을 한다니. 날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당난 거지. 그렇게 친한 친구들이 걱정해주는 말에도 내 편 들면서 끝까지 내 옆에 서 있어준 당신인데 내가 뭘 못하겠어. 연가도하면서 단 한 번도 힘들거나 피곤하다는 생각 든 적 없는걸? 그러니까 제발 이대로 아프지 말고 빨리 다 나와서 퇴원하자. 퇴원해서 집에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지금보다 몇십 배 더 잘해줄게. 음, 그것도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그 당시에 내가 많이 기특하고 대견하네. 친구라면 내가 무슨 선택을 하든 존중을 해줘야지. 날 선택해주는 건 고맙지만 정도껏 해야 되는데 참을 수 있는 선을 넘었으니 연락을 끊었던 거겠지 뭐.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내 남편 될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 남들이 하는 그런 말에 흔들리면 어떻게 평생을 함께하겠다 생각을 하겠어. 내가 내 선택으로 당신이랑 결혼하겠다 했음 그 누가 손가락질하면서 욕해도 나 끝까지 당신 편 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건 기업과는 상관없이 남편에 대한 내 가치관이자 결혼에 대한 책임감이야. 그러니까 내 인간관계가 당신 때문에 틀어졌단 자책하지 말고 지금처럼 항상 내 옆에 있어줘. 어릴 때부터 관계를 소중히 하던 내가 모든 걸 끊어내면서 택한 당신이라면 그만큼 나한테 있어서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란 거니까. 알겠지? 며칠 뒤 평일 어느 날 유성미 계속 연락해도 받지 않아서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며칠 전에 아는 사람 병문안 왔다가 로비에서 환자복 입고 있는 너 보고 얼마나 놀랐는데. 간호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교통사고 났었다며. 그런 얘기를 왜 안 해? 그래 이게 찌배야. 우리가 네 사고 소식을 남한테 듣고 이렇게 병문안을 와야겠어? 질수가 너 봤으니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연락은커녕 사고 났던 것도 끝까지 몰랐을 거 아니야. 교통사고에 큰 트라우마 있어서 지나가는 차만 봐도 피하는 애가 어쩌다 교통사고가 난 거야? 이렇게 입원까지 할 정도면 크게 다친 것 같은데 지금은 괜찮고? 아, 얘들아 진정 좀 해봐. 우리가 말도 없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성미 놀랬잖아. 대답할 시간을 주고 질문을 해야지. 각자 하고 싶은 말만 하면 성미는 언제 얘기하니? 하고 싶은 말들이 많겠지만 일단 성미 얘기 좀 들어보자. 성미야, 우리 셋 다 반차 내고 왔으니까 편하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 좀 얘기해줘. 지수한테 너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던 얘기 듣고 놀랐던 가슴이 아직도 진정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쩌다 그랬는지 얼마나 다쳤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하게 말해줘. 그게 우리 남편 잠깐 나갔는데 곧 올 거야. 남편 오면 그때 얘기하자. 너희가 나 대하는 모습이 내가 들었던 거랑 너무 달라서 뭐라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 이거 왜 이래? 남편이라니? 네 남편 3년 전에 죽었잖아. 3년 전에 교통사고로 남편 떠나보내고 최근까지 그 기억에 버스도 제대로 타질 못해놓고 갑자기 남편이 올 거라니? 아, 너 진짜 왜 그래? 너희 진짜 웃긴다? 멀쩡히 살아있는 내 남편이 죽었다고? 그것도 3년 전에? 내 남편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면서 욕했다더니 이제 죽은 사람 취급을 하는 거야, 지금? 역시
이러니까 내가 연락을 끊었겠지. 괜히 끊었겠냐고. 할 일도 더럽게 없다. 그렇게 시간이 남아도니? 이미 영 끊은 지 오랜데 남이사 내가 누구랑 결혼해서 살든 신경 끄고 각자 삶이나 열심히 살면 되지. 뭐 한다고 또 찾아와서 남의 속을 뒤집어 놓으려 하는 거냐고. 걱정 가득한 눈이 따뜻해서 혹시나 사과라도 할까 싶었는데 내가 괜한 걸 기대했나 보네.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남편 곧 올 때 됐거든? 니들 얘기 듣기 싫고 할 말도 없으니까 이만 나가줬으면 좋겠다. 어, 성미야, 너 남편 이름 얘기해 줄 수 있어? 우리가 너무 오랜만이라 그런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대로 나가서 다시 보지 말든 어쩌든 간에 이름은 얘기해 줄 수 있잖아. 이름도 모르면서 그렇게 내 남편을 욕했던 거야? 내 남편 성식 오빠잖아. 김성식. 이런 모습 볼 바엔 그냥 기억 잃은 김에 너희 계속 안 보고 사는 게 나았을 텐데 그날 로비는 왜 나가서 남편 이름이 성식이라고? 정신 차려야 될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너야, 성미야. 네 남편 이름은 김성식이 아니라 박수환이니까. 아, 수환 씨랑 우리랑 좀 많이 만났니? 우리 넷이 엄청 붙어 다녔으니까 자연스레 수현 씨랑도 친해질 수밖에 없었고 결혼식 뒤풀이 때도 많은 얘기 나눴잖아.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났대도 아니 까먹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네 남편 이름을 따먹겠니? 성미야, 너 혹시 교통사고 나면서 머리 다친 건 아니지?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죽은 남편을 다른 사람이랑 헷갈릴 수가 있어. 그렇게 서로 좋아하고 사랑했으면서 장례식장에서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울기만 하는데 너까지 쓰러질까 봐 우리가 얼마나 걱정 많이 했었는데. 진짜 속상하게 왜 그래? 잠깐만. 기, 김성식이라면 수환 씨 친구 아니야? 성식 씨, 철용 씨, 재혁 씨, 우리가 넷이 뭉쳐 다니는 것처럼 수환 씨도 학생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라면서 결혼식 날 소개시켜줬었잖아. 셋 중에 가장 키 작고 까무잡잡했던 그 사람 이름이 김정식이었던 것 같은데? 맞다, 맞아. 그래서 우리 8명이서 뒤풀이도 했었잖아. 처음엔 긴가민가 했었는데, 지수 얘기 들으니까 확실히 알겠네. 마지막에 혼자 엄청 취해서 계속 궁시렁거리고 소리 지르길래 내가 똑똑히 기억하거든? 그 사람 이름이 김정식이었어.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성미가 설마 우리한테 말도 없이 재혼했을 리도 없고. 참나, 그게 말이 돼? 성미랑 연락 안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글쎄 재혼을 했다고? 성미가 수환 씨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수환 씨 죽고 나서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수환 씨가 보고 싶다고 밤마다 울면서 전화하던 애가 재혼은 무슨 재혼?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럼 뭐지?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성식 씨를 보고 남편이라 할 이유가 없는데? 사실 교통사고가 좀 심하게 났어서 수술받고도 3주 만에 깨어났어. 눈 떠보니까 사고 당시는 물론이고 특정 기간에 대한 기억들이 나질 않더라고. 의사 선생님이 기억 돌아오는데 시간 좀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목이랑 허리 회복하는 데만 신경 쓰자 하셔서 맘 편히 먹고 최대한 신경 안 쓰려고 했었어. 처음엔 남편인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남편이라면서 매일같이 옆에서 나 챙겨줬으니까 당연히 남편이구나 했지. 뜨문뜨문 돌아오는 기억들 속에도 성식 오빠가 항상 껴있었으니까. 근데 내 남편 이름이 김성식이 아니라 박수환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아! 잠깐만. 머리가 너무 아픈데? 뭐지? 방금 무슨 기억이 떠올랐는데? 그게 누구 얼굴이지? 그래, 성미야. 기억 속에 그 얼굴이 네 진짜 남편 수환 씨야. 너랑 수환 씨 결혼 사진 아직도 내가 갖고 있는데 정말 못 믿겠으면 사진이라도 보여줄까? 그래야 누구 말이 맞는지 믿을래? 그 자식이 너한테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남편이라고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있어? 우리랑 연을 끊었단 말을 왜 믿는 거냐고. 장례식장에서 자꾸 수환 씨 적금이나 주식 얘기하면서 술 퍼마시길래 이상하다 싶었지. 뒤풀이 때도 친구라면서 수환 씨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죽은 친구 아내한테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깨어나자마자 우리한테 연락을 했지. 아니, 100번 양보해서
우리 그 자식 때문에 영 끊은 사이라 생각해서 연락하지 못했던 거라면 부모님한테라도 연락했으면 됐잖아. 한 번이라도 통화했었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그 자식한테 속진 않았을 텐데. 내 핸드폰은 내가 사고 났을 때 완전 망가져서 폐기해버렸어. 부모님하고도 크게 싸워서 영 끊었다고 하길래. 분명히 내가 기억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은 돈에 대한 욕심이 없던 분이셨는데 말도 안 되는 액수를 용돈으로 요구하면서 그걸 해주지 않으니 폭언을 했다고. 난 내 기억이 온전치 않으니까 이상하다 싶어도 믿을 수밖에 없었지.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 했던 행동과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단 거네? 나 그것도 모르고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고마워했었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그동안 우린 물론이고 부모님한테까지 이간질시켜서 연락하지 않게 만든 거야.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성미가 자기 말을 믿을 테니까. 사람이 제일 무섭다더니. 아휴, 어떻게 사람 미탈을 쓰고 이런 짓을 꾸밀 수가 있지? 눈 가리고 아웅해봤자 그게 얼마나 갈 줄 알고. 기억을 잃어버렸다 해도 언젠간 돌아온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하늘이 무섭지도 않나? 내가 만약 김성식이었다면 이유야 뭐였든 간에 성미 얼굴 볼 때마다 죽은 친구가 떠올라서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을 거야. 참 간도 크지. 친구들이야 그렇다 쳐도 어떻게 부모님하고 연을 끊었던 거짓말을 하냐고. 병사고 당해서 큰 수술 받고 기억까지 잃은 애한테 온갖 거짓말이 되면서 얻고 싶은 게 뭐였던 건지. 진짜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 이딴 짓거리 버린 이유? 그게 뭐겠어? 돈이지. 내가 얘기했잖아. 장례식장에서 수환 씨가 모아온 적금 통장이랑 주식 얘기 듣고 계속 궁시렁거리면서 부러워했다고. 그 많은 재산들이 성미한테 넘어왔으니 탐이 났겠지. 아무리 친한 친구인 재수 씨가 안쓰럽고 걱정된다 하더라도 남들이 보면 사심 있는 사람처럼 성미를 챙겼잖아. 매일같이 연락하고 찾아오던 게 이런 속셈 때문이었던 거야. 지금까진 그럴 빌미가 없었으니 아닌 척 주변을 맴돌았겠지만 사고로 기억을 잃었으니 이때다 싶지 않았겠어? 그러니까 간호한다는 핑계로 성미 옆에 딱 달라붙어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감시하고 성미를 가스라이팅 해왔던 거겠지. 그 자식이 수환 씨를 대하는 태도에 이상한 낌새 느꼈을 때 내가 얘기를 했어야 됐어. 수환 씨랑 친한 친구라길래 괜한 문제 만들까봐 그냥 넘겼었는데 결국 이렇게 거지 같은 계략의 성미를. 아, 다 내 잘못이야. 아, 아, 기억을 잃은 와중에도 불현듯 떠오르던 그 얼굴이 진짜 내 남편이었다고? 까먹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수환 씨를. 그렇게 떠나보내면서 가슴 아파해놓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남편이라고 철석같이 믿을 수가 있는지. 멍청한 계집애. 나 같은 건 나가 죽어도 싸. 차라리 교통사고 났을 때 죽어버렸으면 이런 괴로움 따위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랬으면 지금쯤 하늘나라에서 수환 씨랑 같이 행복한 시간을. 또 머리가. 성미야! 아무래도 너무 큰 충격을 받았나 봐. 너 빨리 나가서 의사 선생님 모셔와. 여기 사람 쓰러졌다고 아무나 빨리 좀 불러오라고. 며칠 뒤 주말. 여보, 나왔어. 당신 먹고 싶다 했던 장조림주 해오느라 좀 늦었네. 아직 아침 먹기 전이지? 내가 빨리 밥 차려줄 테니까 우리 같이 아침 뭐, 뭐야? 니네가 왜 여긴 어떻게 알고. 어, 야, 이 개자식아. 네가 사람 새끼냐? 네가 그러고 내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거냐고. 그래도 너랑 우리가 같이 보낸 세월이 있으니까 재수 씨한테 네가 한 짓에 대한 얘기 들었어도 널 믿었어. 몇 번이고 주저앉을 뻔한 다리로 어떤 사정 때문에 오해가 생겼을 거라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여보? 당신? 진짜 기도 안 차네. 얼마나 자신까지 속이는 메소드 연기를 펼쳤으면 여보란 호칭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냐? 쓰레기 새끼. 너랑 친구로 보냈던 시간들이 구역질 나올 정도로 후회스럽다. 네가 인격 있는 사람이라고? 친구 목숨과까지 욕심낼 정도로 인간 말종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믿었던 내가 멍청이지. 나중에라도 수환이 보게 되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네가 돈 욕심에 눈 돌아서 재수 씨한테 개수작 부리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뭘 알 수 있겠냐고. 수환이 재산 얘기 나왔을 때 서운하니 어쩌니 그딴 개소리 짓거렸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데 저 같은 놈을 믿고 재수 씨 맡겼다니 역겨운 새끼. 당신 설마 기억이 돌아온 거야? 나한테 그런 말도 없었어 했어. 도대체 언제? 아니 그게 아니라 재수씨를 그딴 식으로 부르지 말라고. 그 더러운 입으로 어디서 감히 여보 당신이라 짓거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겠어? 네가 돈 뜯어내려고 짠 판은 이미 끝났고 우리가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을 테니까 끊게. 수환이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내가 분명히 말했지. 수환이가 돈을 빌려줬든 빌려주지 않았든 그걸로 네가 서운해하면 안 되고 재수씨 위해 그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살면서 모은 돈이니까 절대 탐내지 말라고. 의심하는 우리를 오히려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당당하게 걱정하지 말라 하던 놈이 뒤에서 이렇게 호박 실거든요. 사람 뒤통수를 쳐도 적당히 쳐야지 어떻게 다 사기건을 펼치면서 재수씨 남편 행세를 할 수가 있어? 넌 뒤질 때까지 쳐맞아야 돼. 이 정신 나간 쓰레기 자식아! 잠깐만.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양쪽 말을 다 들어야지. 재수씨 얘기만 듣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 나도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처음엔 수환이 대신 챙겨줘야 된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점점 연락하고 얼굴 보는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진심으로 재수씨가 걱정되고 내, 내가 옆에 있어주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감정이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뭔가 내가 찌질했던 모습을 많이 봐왔어서 너희가 돈 때문이라 오해하는 건 충분히 이해해. 그치만 그건 정말 아니야. 진짜 돈을 원했었다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누랬겠어? 사고 났단 연락도 최근 통화 목록이 나루돼 있어서 병원에서 먼저 연락했던 거지.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정말이야. 내가 진짜 돈을 원했었다면 기억을 잃었다는 걸 알았을 때 다른 거짓말하면서 뜯어냈겠지. 왜 지금까지 옆에 붙어 있었겠냐고. 수환이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다 잘못한 건 맞는데 마음까지 잘못이라 하지 말아줘. 내가 또 그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까 봐. 돈 때문이 아니라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었다고? 제발 입에 침이나 좀 바르고 짓거려. 표정은 안 바뀌고 뻔뻔하게 끝까지 날 진심으로 걱정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랑 친구들하고의 사이를 갈라나?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는 등 이간질시켜서 연락하지도 못하게 했잖아. 당신이 진짜 내 남편인 줄 알고 남편 지키기 위해 모든 인간관계 정리했구나 싶었어. 당신 말만 듣고 정말 우리 부모님이랑 연근한 줄 알고 얼마나 속상했었는지 알아? 내가 아는 부모님은 돈에 욕심 없던 분이셨는데 말도 안 되는 액수를 용돈으로 요구하면서 싸우게 됐고 결국 연끊었다며. 친구들도 당신 별로 좋아하지 않고 욕해 대서 싸우고 연락 끊었다며. 친구들이나 부모님 보고 싶었어도 연끊었다는 얘기 꾹 참고 하루 종일 병실에 갇혀서 당신만 기다렸는데 나를 가스라이팅하기 위해서였다. 언제라도 기억이 돌아올지 모르니까 철저하게 고립시키게 만들어서 당신만 믿고 의지하게 만들려던 속셈 내가 모를 줄 알아? 매일 당신 보고 있어도 알게 모르게 낯설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는데 진짜 내 남편이 아니라 그랬던 거였어. 모든 기억을 잃었어도 떠오르던 얼굴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진짜 내 남편 박수환이라 그랬던 거라고. 난 수환 오빠가 죽은 지 3년이 지났어도 오빠가 남기고 간 돈 10원 한 장 쓰질 못하겠던데 당신 같은 사람이 내 남편 친구였다는 게 소름 끼쳐. 이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또 어떤 거짓말을 늘어놓더라도 결국 당신은 친구가 죽으면서 남긴 재산 빼내려고 사기극 펼친 사기꾼 범죄자 새끼일 뿐이야. 알아? 아픈 재수 씨한테 부모님하고 연애를 끊었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그딴 짓까지 버려놓고 지금 마음이 진심이었단 말을 우리대로 믿으란 거냐? 너 같은 새끼를 친구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병신이었지. 물건이나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걸 돈으로만 보는데 네가 퍽이나 진심이었겠다. 수환이처럼 착실하게 살면서 힘든 상황이었으면 이런 말도 안 해. 그런데 욕심만 많아서 시간 새끼. 내 옆에 이런 사기꾼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괜히 범죄자들을 욕했네. 니네 부모님은 네가 이런 사기꾼이 됐다는 건 알고 계시냐? 내가 만약 네 부모님이었음 쪽팔려서 네 같은 아들 새끼 당장 호적에서 파버리고 영 끊었어. 이 한심한 범죄자 새끼야. 어디 등쳐먹을 게 없어서 죽은 친구 와이프한테 집적거리냐?
네가 철은 없어도 이런 짓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생각보다도 병신 같은 놈이었네. 너 수환이만 배신한 거 아니야. 재수 씨는 물론이고 나랑 재혁이까지 싹 다 농락하고 배신한 거라고. 재수 씨한테 수환이에게 들먹이면서 돈 얘기 꺼내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고 그거 무시한 사람은 너니까 어떤 열말 맞게 되더라도 할 말 없지. 친구고 나발이고 다시는 무지 않을 거란 거 가볍게 한 말 아니었다. 너랑 인연 여기까지 끝이고 두 번 다시 우려. 수환이랑 재수 씨 앞에 얼쩡거릴 생각하지 마. 아직 재수 씨가 완전히 건강 되찾은 게 아니라 이 정도로 끝내겠지만 눈에 띄었다간 그때 진짜 널 때려 죽일지도 모르니까 알아서 피해 다녀라. 정말 이렇게 끝나냐고요? 절대 아니죠.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조금씩 기억이 돌아왔고 어지럽던 퍼즐이 맞춰질 때마다 배신감과 죽은 남편에게 미안함이 솟구쳐 제 자신이 믿고 원망스러울 지경이었어요.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자 퇴원하게 됐고 전 수소문 끝에 김성식 집에 찾아가 그 부모님들을 만나서 그동안 있던 얘기들을 들려드렸죠. 알고 보니 신용불량을 비롯해 여러 돈 문제로 부모님 속을 꽤나 썩였다가 사이가 틀어질 대로 틀어진 상황이었는데 죽은 친구 와이프한테 남편 행세라며 재산을 탐냈다는 얘기를 듣더니 눈물을 흘리시며 사과하셨고 부모란 이유로 그나마 자식에게 작게나마 남아있던 정마저 떨어졌다며 그런 괴물은 자식도 아니라 하시고 연을 끊을 거라 하시더군요. 지금까지 그 나이 먹고도 부모님 카드를 쓰고 다녔는데 그 또한 당장 정지시켜버릴 거라 하셨고 그 길로 아들의 짐을 싹 다 밖에 내다버리곤 밤새도록 문을 두들겨도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네요. 철영 씨와 재혁 씨도 사기꾼과 연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사귀지 못하고 겹치는 친구나 지인들에게 사기극에 대한 얘기를 전하면서 소문을 냈다던데 결국 부모님과 친구, 지인들에게까지 손절당해 어디 빌붙지도 못하다가 지금은 일용직을 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는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되지만 참 한심하고 못났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남의 아픔을 자신의 기회로 삼고 입으로 남을 속이며 배를 채우려 했던 남자. 뱉은 말들이 화살이 되어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왔네요. 인과응보, 자업자득 그 말이 뼛속까지 새겨져서 죽을 때까지 평생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았으면 좋겠단 마음뿐입니다.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